오늘 처음 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 자리였는데, 물론 이제 불출석해서 사실상의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그 판결에 같이 전원 합의체를 이루었던 대법관들에 대해서 국회에 불러가지고 망신을 주겠다 하는 그 취지죠. 그 취지인데 지금 그것을 내놓고 말을 못하니까 왜 이렇게 재판을 빨리 했느냐, 이게 절차 위반 아니냐, 그리고 대법관들이 그 두꺼운 기록을 보고 한 것이 맞느냐, 이 두 가지를 이제 트집을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공직선거법상에 6개월, 3개월, 3개월이라고 하는 게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갑자기 어디 들고 나온 원칙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스스로 공직선거법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에 빨리 판단하라고 국회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장께서 전원 합의체에서 순번이 뒤로 있는 사건이지만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있고 제일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사건,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판결이 먼저 나와야 될 사건에 대해서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신속한 재판을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께 한 국회의 약속을 지키는 것, 대법원을 통해서 국회의 약속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만 쪽 운운하면서 그 기록을 어떻게 30 며칠 만에 보느냐. 법원 행정처장님, 예, 형사소송법상 그 대법원의 판결은 4, 5심이자 법률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사실관계는 2심이 인정한 항소심까지 인정된 사실관계를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럼 6만 쪽 기록 중에 안 봐도 뻔합니다. 그 사건이 무슨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요.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한 그 부분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느냐, 이런 사건인데 기록이 6만 쪽이 됐다 하는 것은 뻔합니다. 같은 주장을 피고인 쪽에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계속 무죄라고 다투면서 그 허황된 자료들을 잔뜩 낸 거예요. 그게 수사 기록에도 있을 것이고 1심 기록에도 있을 것이고 2심 기록에도 당연히 붙어 있겠죠. 똑같은 주장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게 6만 페이지 중에서 한 5만 페이지 될 거예요. 그 변호사 오래 해보고 검사 오래 해본 사람은 알아요. 법원에서 오신 분들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중에서 또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관련된 기록, 그것도 또 상당 부분 되겠죠. 그런 것을 빼고 나면 대법관들이 전원 합의체 판결을 하기 위해서 봐야 될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불과 몇백 페이지 정도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는 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유죄가 정해진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바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아예 그 법을 바꿔서 행위를 드러내서 공직선거법상의 유죄가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기환송심에서 딱 멈춰놓고 법을 바꿔가지고 면소로 만들려고,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벌을 내놨고요. 또 사법부에 대해서 이제 옥죄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대법원의 최고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 대법관을 100명씩이나 늘리고 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법원 행정처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대법원의 위상을 결국에는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하위 기구로 만드는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예,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의 대법원을 이제 최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 헌법에 규정하고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그 사건 심리에는 관여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다만 이제 이 사건의 전화 판결문만 보면은 이른바 해석 기준 관련해서 분절적 해석 기준 내지는 종합적 해석 기준에 관한 법리에 관한 그런 논쟁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중차대한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설령 대법관이 아니라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모두가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이제 치밀하게 또 이제 신중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 법관들의 경험칙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